강영희의 집 앞에는 검은색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임정수였습니다. 그는 며칠 전 동창회에서 불렀던 잊혀지지 않는 당신의 가사처럼 영희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따스한 햇살이 거실 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강영희는 빛바랜 낡은 앨범을 무릎에 얹고 소파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앨범 속 빛바랜 사진들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거실은 늘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텅 빈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파트 단지의 푸른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희는 돋보기 안경을 쓰고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앨범의 낡은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녀의 손끝에는 켜켜이 쌓인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나? 나지막한 혼잣말이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앨범 속 사진은 40년 전 풋풋했던 영희의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를 찰랑거리며 해맑게 웃고 있는 젊은 날의 그녀. 순수한 얼굴과 싱그러운 미소가 보는 이의 마음까지 환하게 밝혀주는 듯 했습니다. 다음 장에는 조금 더 어린 앳된 얼굴의 남자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영희의 시선은 그 사진에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손가락 끝이 떨려왔습니다. 영희는 사진 속 남자아이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쓸어보았습니다.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정수, 그는 지금 잘 지내고 있을까? 앨범 옆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편지들과 빛바랜 흑백 사진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영희는 조심스러운 손길로 상자에서 편지 한 통을 꺼내 천천히 펼쳐 읽어 내려갔습니다. 영희야, 보고 싶다. 내 웃음소리가, 내 맑은 눈동자가 자꾸만 떠올라 잠을 이룰 수가 없어. 우리는 언젠가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 정수가. 편지를 다 읽은 영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련한 그리움과 함께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도 가끔 나를 떠올릴까? 그녀의 뇌리 속에는 짧지만 강렬했던 과거의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풋풋한 영희와 정수가 벤치에 나란히 앉아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벅찬 설렘과 행복이 가득 어려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영희는 깜짝 놀라 앨범을 덮고 황급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희야, 나야. 뭐 하고 있었어? 영희는 억지로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앨범 보고 있었어. 앨범? 웬일이야? 갑자기 옛날 생각이라도 난 거야? 영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냥 문득 옛 생각이 좀 나네. 너 혹시 첫사랑 생각난 거 아니니? 임정수 그 녀석 말이야. 걔는 뭐 하고 사는지 궁금하지 않니? 영희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궁금하긴 다 옛날 일이잖아. 에휴, 답답하. 이번 동창회에 걔도 온다더라. 오랜만에 얼굴이나 한번 봐. 영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선명하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정말? 정수가 온다고? 그래, 온대. 그러니까 꼭 나와. 그럼 끊는다. 전화는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영희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임정수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이 두근거렸고 얼굴은 걷기 시작한 아이처럼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임정수가 온다고? 동창회에 나는 가야 할까? 창밖의 푸른 나무들은 더욱 짙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영희의 마음 또한 그처럼 복잡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잠자고 있던 감정이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호텔 연회장은 왁자지껄한 웃음소리와 잔잔한 음악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강영희는 애써 떨리는 마음을 감추며 연회장 입구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의 모습에 반가운 마음도 잠시,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한 곳을 향했습니다. 바로 임정수였습니다. 영희는 오늘 아침부터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었는지 모릅니다. 화려한 옷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 단정한 감색 원피스를 골랐고 옅은 화장으로 최대한 자연스러운 모습을 연출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감추려 해도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그녀의 표정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영희는 연회장을 둘러보았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깊어진 주름을 가진 동창들로 가득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풍경이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젊은 날의 풋풋함과 활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영희는 친구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테이블을 찾아 앉았습니다. 영희 왔어? 어머, 여전히 예쁘네. 누군가 반갑게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세월이 비껴간 것 같아. 비결이 뭐야? 또 다른 친구가 농담을 건넸습니다. 친구들의 칭찬에 영희는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온통 임정수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과연 왔을까?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 끊임없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에 영희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오랜만이네, 영희야.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영희의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영희는 숨을 멈춘 채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그녀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모습 그대로의 임정수가 서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은 그의 얼굴에도 고스란히 남아있었지만 젠틀한 미소와 깊은 눈빛은 예전과 다름없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성공한 사업가로서의 여유와 자신감이 더해져 더욱 멋있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영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듯 그녀의 눈에는 오직 임정수만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크게 뛰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다, 영희야. 하나도 안 변했네. 여전히 아름다워. 정수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수, 정말 너구나. 몰라보게 멋있어졌네. 영희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세월이 멈춰버린 건 영희, 너 같은데. 40년 전 그 모습 그대로야. 두 사람은 잠시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묻어두었던 그리움과 아련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수는 영희를 데리고 조용한 테라스로 향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은은한 달빛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영희야, 사실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정수가 테라스 난간에 기대어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 동창회 소식을 듣고 무작정 달려왔어. 네 얼굴을 꼭 보고 싶었거든. 정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도 내가 많이 궁금했어. 어떻게 지내는지,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영희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영희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영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격렬한 파도가 몰아치는 듯 했습니다. 40년 전 이루지 못했던 첫사랑. 다시 만난 그는 여전히 매력적이었고 그녀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과연 이 나이에 다시 사랑을 시작할 수 있을까? 정수야, 그건.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자, 다들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오늘 특별한 시간을 위해 추억의 노래자랑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신청곡은 임정수 씨의 잊혀지지 않는 당신입니다. 잔잔한 기타 전주가 흘러나오고 모두의 시선이 임정수에게 쏠렸습니다. 정수는 살짝 당황한 듯 웃으며 무대 앞으로 나갔습니다. 사실 영희 앞에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이 노래는 제 첫사랑 영희에게 바치는 노래입니다. 정수의 진심 어린 말에 영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잊혀지지 않는 당신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노래에는 40년 전 풋풋했던 사랑의 기억과 다시 만난 그녀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의 노래에 귀 기울였습니다. 영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노래가 그녀의 마음을 깊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정수는 영희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영희는 눈물을 훔치며 그에게 화답하듯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강영희의 집 앞에는 낯익은 검은색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임정수였습니다. 그는 며칠 전 동창회에서 불렀던 잊혀지지 않는 당신의 가사처럼 영희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희야, 혹시 시간 괜찮으면 잠깐 차 한잔 할래? 근처에 괜찮은 카페를 알아뒀어. 영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적극적인 구애가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자꾸만 그에게 끌리는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 좋아. 잠시만 기다려. 영희는 수줍게 대답하며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며칠 전 동창회 때 입었던 감색 원피스를 다시 꺼내 입을까 고민했지만 조금 더 편안한 모습으로 그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깔끔한 흰색 블라우스와 청바지를 선택했습니다. 화장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옅은 핑크빛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집을 나서는 영희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소녀처럼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정수는 그녀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오늘도 예쁘네, 영희야. 그의 칭찬에 영희는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는 조용하고 분위기 좋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 안에는 은은한 커피 향이 가득했고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창밖이 보이는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런 곳은 어떻게 알았어?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너랑 함께 오고 싶어서 미리 알아봤지. 정수가 윙크하며 대답했습니다. 정수의 말에 영희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애써 침착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커피 맛이 정말 좋네. 네가 좋아하니 다행이다. 정수는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지난 세월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왔는지 서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수는 성공한 사업가로서의 삶과 홀로 지내온 외로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영애 또한 평범한 주부로서의 삶과 남편을 잃고 홀로 지내온 슬픔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에게 더욱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편안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동기동창이라는 끈끈한 연결고리가 두 사람 사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주는 듯 했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희야, 나는 너를 다시 만나게 된 것이 정말 기뻐. 다시 한번 너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영희는 그의 따뜻한 손길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홀로 지내온 시간이 길었던 만큼 새로운 사랑에 대한 기대와 망설임이 교차했습니다.
그녀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수야, 나는 영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그녀의 망설임을 이해한다는 듯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간을 줘. 네가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기다릴게. 카페를 나서는 길, 정수는 영희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오늘 즐거웠어.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 그래, 좋아. 영희는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정수는 그녀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영희는 그가 떠나는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시 피어나는 설렘과 새로운 사랑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정수의 따뜻한 눈빛과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홀로 지내온 시간이 길었던 만큼 새로운 사랑에 대한 기대와 망설임이 교차했습니다. 며칠 후 영희는 정수로부터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희야,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 할 이야기가 있어서. 정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어딘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영희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선뜻 대답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 있어? 어디로 가면 돼? 정수는 조용한 제지바를 알려주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저녁 영희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제지바 안은 어둑하고 은은한 조명 아래 색소폰 소리가 나지막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창가 자리에 앉아 홀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정수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영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영희야, 사실 나한테 숨겨진 과거가 있어. 너에게 솔직하게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정수는 오래전 젊은 시절 사업에 실패하고 빚에 시달렸던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빚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후로 성공만을 좇으며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굴곡진 삶의 여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너무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어. 하지만 다시 일어서서 성공하는 모습으로 그녀에게 돌아가고 싶었어. 정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정수가 겪었던 고통과 슬픔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숨겨진 과거에 연민을 느끼고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정수야, 힘들었겠다. 지금까지 어떻게 버틴 거야? 영희는 그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정수는 영희의 따뜻한 위로에 감동한 듯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영희야, 네 앞에서 이렇게 솔직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다행이야. 너는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빗소리가 더욱 짙어지고 제즈바 안에는 애잔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정수야,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지금부터가 중요해. 나는 내 곁에 있을게.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나에게 이야기해. 영희는 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위로했습니다. 정수는 영희의 따뜻한 위로에 힘을 얻은 듯 다시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고마워, 영희야. 네 덕분에 다시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아. 두 사람은 제즈바를 나와 함께 우산을 쓰고 걸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영희야, 내일 시간 괜찮으면 드라이브 갈래? 바람 쐬면서 기분 전환도 하고. 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좋아. 어디로 갈 건데? 영희는 그의 제안에 흔쾌히 응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함께 바닷가로 드라이브를 떠났습니다. 푸른 바다와 시원한 바람이
두 사람의 마음을 상쾌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사진을 찍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수는 영희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어깨를 감싸 안으며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영희 또한 그의 따뜻한 애정에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저녁 영희의 아늑한 식탁은 모처럼 자녀들로 북적였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갈비찜 냄새가 식탁 주변을 맴돌았지만 평소의 활기찬 분위기와는 어딘가 다른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엄마, 요즘 얼굴에 꽃이 피셨네.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큰딸 지연이 상냥하게 물었지만 시선은 어머니의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일은 그냥 친구들 만나고 바람도 쐬고 하니까 그런가 보네? 혹시 그 친구분들 중에 특별한 분이라도 계신 건 아니고요? 둘째 아들 민우가 능글맞게 묻자 영희의 젓가락질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막내딸 서연이 눈을 반짝이며 거들었습니다. 맞아, 엄마. 옛날에 엄마가 그때 그 사람 얘기 가끔 하셨잖아. 혹시 동창회에서 다시 만난 건 아니지? 영희는 당황한 듯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아유, 옛날 얘기는 다 지나간 추억일 뿐이야. 그냥 편하게 친구로 만나는 거야. 자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어머니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랐지만 젊은 시절 어머니가 겪었던 아픈 사랑의 기억이 떠올라 걱정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특히 홀로 된 어머니가 쉽게 누군가에게 마음을 줄까봐 불안해했습니다. 엄마, 저희는 엄마가 행복하시면 그걸로 좋아요. 하지만 혹시 옛날에 엄마 힘들게 했던 분이라면 좀 걱정돼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맞아요, 엄마. 저희도 엄마가 외로우신 건 알지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시는 것 아닐까 싶어요. 그분, 지금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엄마한테 잘해주시긴 하고. 민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엄마, 저희는 엄마 믿지만 그래도 엄마가 또 상처받으실까봐 걱정돼요. 저희한테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야 저희도 안심할 수 있잖아요. 서연이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영희는 자녀들의 진심 어린 걱정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녀 역시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불안감이 뒤섞여 혼란스러웠습니다. 얘들아, 엄마도 알아. 너희들이 걱정하는 거. 그분은 임정수라고 사업하는 사람이야. 옛날에는 좀 그랬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 그리고 나도 이제 혼자 늙어가고 싶지는 않아.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저희는 엄마를 믿어요. 하지만 그분에 대해 아는 게 너무 없어서 걱정돼요. 혹시 저희도 그분 한번 만나보면 안 될까요?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민우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저희도 엄마가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는 거예요. 저희도 엄마 행복을 빌어주는 가족이니까요. 엄마, 저희도 엄마 옆에서 힘이 되어드리고 싶어요. 저희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서연이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영희는 자녀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아. 다음에 다 같이 저녁이라도 먹으면서 정수를 만나보자. 자녀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하면서도 동시에 어머니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자녀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영희는 홀로 남겨진 거실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자녀들의 지지와 응원 덕분에 조금은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자녀들이 돌아간 후 영희는 식탁 위에 남은 그릇들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녀들의 걱정 어린 눈빛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내가 너무 성급한 걸까? 또다시 상처받는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지난 세월 자식들 키우느라,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자신의 행복은 뒷전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늦었지만
다시 한번 사랑에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 걱정하는 건 당연하지. 하지만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영희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자녀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더욱 신중하고 현명하게 행동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후 영희는 정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정수야, 다음 주에 시간 괜찮으면 저녁 같이 할까? 아이들도 같이 만나보고 싶다고 해서. 정수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아, 정말? 아이들 만나는 건 좋아. 긴장되지만 좋은 아빠가 될 자신이 있는데 너무 앞서갔나? 정수는 특유의 유쾌한 웃음으로 답했습니다. 약속 당일 영희는 평소보다 훨씬 신경 써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설레는 마음과 동시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정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또 자녀들은 정수를 어떻게 평가할지 걱정되었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정수가 환한 미소로 영희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꽃다발을 건네며 오늘 정말 아름다워. 라고 칭찬했습니다. 영희는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시 후 지연, 민유, 서연이 차례로 도착했습니다. 자녀들은 정중하게 정수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어딘가 모르게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자녀들은 번갈아가며 정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업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어머니와는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되었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등 날카로운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정수는 당황하지 않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의 실수와 후회, 그리고 영희에 대한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사업에 대한 열정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자녀들을 안심시키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식사 도중 정수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핸드폰 너머로 여보라는 여자의 목소리가 조용한 실내에 퍼졌습니다. 아, 그래. 지금 중요한 자리라서 나중에 다시 통화할게. 정수는 짧게 통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녀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여자분이 여보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 지연이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정수는 당황한 듯 해명했습니다. 아, 그건 그냥 거래처 직원이에요. 제가 좀 친하게 지내는 동생인데 가끔 장난을 쳐요. 하지만 자녀들은 정수의 해명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수의 행동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을 느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자녀들은 영희에게 엄마, 저희는 그분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영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수를 믿고 싶었지만 자녀들의 걱정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정수와의 만남 이후 지연, 민우, 서연은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정수에 대한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사업하는 친구에게 부탁해 정수의 사업 이력과 평판을 알아봤고, 민우는 IT 전문가답게 정수의 SNS 활동과 온라인 커뮤니티 반응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서연은 직접 정수의 회사 주변을 탐문하며 평소 그의 행실에 대한 소문을 수집했습니다. 며칠 후 자녀들은 각자 조사한 내용을 영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지연은 정수의 사업 수완은 뛰어나지만 과거 몇몇 투자건에서 잡음이 있었고 주변 평판이 썩 좋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민우는 정수가 SNS에서 과시적인 태도를 자주 보이며 젊은 여성들과의 교류가 잦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서연은 정수의 회사 직원들로부터 그가 여성 관계가 복잡하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은 영희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정수에 대한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정수에게 직접 해명을 듣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수야, 혹시 시간 괜찮아? 잠깐 볼 수 있을까?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정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수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아, 그럼 지금 바로 나갈게. 무슨 일 있어? 카페에서 만난 영희는 정수에게 자녀들이 조사한 내용들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정수야, 혹시 정말 숨기는 거 있어? 정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부인했습니다. 아니, 영희야. 그건 다 오해야. 내가 좀 사업적으로 욕심이 많아서 그런 소문이 돈 것 같고, SNS는 그냥 재미로 하는 거야. 맹세코, 너 말고 다른 여자한테는 눈길도 안 줬어. 영희는 정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진실을 확인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정수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정말이야? 정말로 아무것도 숨기는 거 없어? 영희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정말이야, 영희야. 나는 너밖에 없어. 내 진심을 믿어줘. 정수는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영희는 정수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찜찜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자녀들의 걱정과 정수의 해명, 그리고 자신의 불안감이 뒤섞여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익명의 택배를 받았습니다. 택배 상자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정수가 젊은 여성들과 다정하게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희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정수에 대한 마지막 믿음마저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정수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보자고 했습니다. 정수야, 이게 다 뭐야? 이 사진들은 어떻게 된 거야? 영희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정수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정수는 사진을 보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영희야, 미안해. 사실은 그 사진들은 과거의 내 모습이야.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너 만나기 전에 내가 좀 방탕하게 살았던 건 사실이야. 근데 너 만나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어. 정말이야. 지금 내 마음속에는 너밖에 없어. 영희는 정수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진 속 정수의 모습은 그녀가 알고 있던 다정하고 진실한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녀는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여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과거라고? 그럼 그 여보라고 했던 여자는 뭔데? 거래처 직원이라며? 영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수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그 친구가 워낙 싹싹해서 내가 좀 챙겨줬더니 나한테 마음이 있었나 봐. 근데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어. 정말이야. 영희는 정수의 말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정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진실을 묻고 싶었지만 이미 그의 말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후였습니다. 정수야, 솔직하게 말해. 지금 내 옆에 다른 여자 있어? 영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괴로운 듯 얼굴을 감싸 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침묵이 흐르는 동안 영희는 정수의 진심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정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영희야, 사실대로 말할게. 오랫동안 나를 좋아하던 친구가 있었어. 내가 힘들 때마다 옆에서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줬지. 너 만나기 전에는 나도 그 친구에게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너 만나고 나서는 그 친구에게 마음을 정리하려고 노력했어. 그런데 쉽지 않았어. 정수의 고백에 영희는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정수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동시에 자신의 어리석음에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여자랑 연락하고 지내? 아니면 아직도 만나고 있어?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영희야. 아직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어. 근데 정말로 너를 사랑해. 그 친구와의 관계는 정리할게. 시간을 줘. 영희는 정수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영희야, 어디가? 내 말 좀 들어봐. 정수가 다급하게 영희를 불렀지만 영희는 뒤돌아보지 않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텅 빈 거실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사랑에 대한 환상이 깨져버린 것에 슬퍼했고 자신의 선택에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라도 자신의 삶을 되찾고 진짜 행복을 찾아 나서기로 한 겁니다. 며칠 후 영희는 자녀들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를 위로하며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힘을 모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영희는 정수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했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자신의 꿈을 다시 펼쳐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젊은 시절 포기했던 작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 글을 쓰기 시작했고 봉사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영희는 점점 더 행복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자신을 아끼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